간호사들이 흔히 주사하는 피내 주사와 피하 주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하 주사는 제일 끝에 있는 피부 바로 밑에다가 주사하는 것으로 주사기, 주사 바늘의 길이가 3분의 1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주 짧습니다. 한 1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바늘로 피부를 뚫고 그 안에 약물을 넣어주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피하 주사는 인슐린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인슐린 약물을 주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피하 주사,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있는 피하 주사의 부위는 보통 우리가 흔히 완장을 찬다고 하는 여기 삼두박근 근육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는 배에다가 놓기도 하고 넓적다리에 놓기도 하고 엉덩이에 놓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피하 주사는 어디든 다 온몸에 놓을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놓는 곳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있고 또 근육과 또 많은 피부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여기 삼두박근, 요 완장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모형을, 이런 어깨 모형을 가지고 와서 피하 주사를 놓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주사는 이런 1cc짜리 주사기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은 인슐린을 놓는 것을 예로 삼아 제가 인슐린은 아니지만 셀라인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셀라인을 열어서 주사를 열고 밖에 닿지 않도록 한 후에 0.1cc 정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공기가 좀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털어서 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0.5cc 정도를 쟀고요. 이걸 만약에 인슐린으로 치면 한 5유니트 정도의 인슐린을 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가서 환자에게 알코올솜과 장착한 주사기만 가지고 환자에게 가서 환자 병록번호 확인하고 또 주사를 놓을 것이라고 환자에게 설명한 후에 알코올솜을 열어서 알코올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환희를 내려서 어깨가 노출되도록 한 후에 여기는 주사 놓을 수 있는 위치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 주사 놓을 수 있는 부위의 정중앙을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5cm에서 8cm 정도 닦아주고요. 약간 마르기를 기다린 다음에 실제적으로 왼손으로 환자의 팔을 이렇게 감싸 안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보통 여기가 두꺼운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 지지되도록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아무리 환자가 주사 맞을 것을 예견받았다 하더라도 따가운 바늘이 들어오면 아! 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바늘이 다른 곳에 찔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환자가 팔을 뺄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주사 놓을 부위를 간호사의 비우세손, 다시 말하면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사 뚜껑을 연 후에 이 경우는 손으로 환자 피부에 스스로 지지합니다. 이걸 공중에서 그냥 넣으면 각도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손으로 지지한 후에 이것도 역시 주사기를 90도로 찌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손을 바꿔주는데 제가 지금은 시범을 보일 수 없어서 이렇게 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손을 바꿔준 후에 그리고 오른손으로 약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바늘이 짧기 때문에 그냥 빼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폐기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주사 놓은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인슐린의 경우는 특히 꾹 눌러주거나 마사지를 할 경우에 인슐린의 흡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념하여 마사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늘이 굉장히 짧고 약물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하 주사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환자도 그렇게 많이 통증을 느끼지 않아서 임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주사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피내 주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피내 주사는 피부의 가장 마지막 껍질 바로 밑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우리 피부가 그 약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검사 방법입니다. 주로 결핵 검사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반응 검사를 할 때 요즘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결핵균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항생제에 이 환자가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을지를 검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보통 결핵 검사는 3일, 72시간 정도 후에 빨갛게 발적이 되었는지를 검사하고요. 그리고 항생제 피부 반응, 과민 반응 검사는 30분에서 1시간 후에 봅니다. 음성은 대부분 다 약물이 그냥 푹 죽어서 없어지고 피부는 전혀 문제가 없이 주사를 넣었기 때문에 빨간 자국 정도 조금 있는 것 정도가 그냥 음성이라 다 정상 반응이고요. 그리고 항생제의 과민 반응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결핵균에 노출되어 PPD 테스트 양성이 되면 그 부분에 발적이 심하게 일어나서 새빨갛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그 부위가 전반적으로 뜨끈뜨끈하여지면서 이렇게 감염처럼 발적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또 결핵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추후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하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피내 주사를 놓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모형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알코올솜과 약물을 가져왔습니다. PPD 테스트의 경우에는 한 0.1cc 정도 밀어넣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만을 가져올 때도 있고요. 항생제 피부 반응의 경우는 항생제를 1000분의 1로 희석하여 그 희석한 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혹시 조금 셀 수 있어서 저는 보통 한 0.3cc 정도를 이렇게 장착해서 가지고 옵니다. 환자에게 환자 이름과 병록번호를 확인하고 간호사를 소개한 후 약물을 주입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추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환자에게 원하는 팔을 보여달라고 하면 이제 왼손이든 오른팔이든 보여주겠죠. 그럼 그 팔을 앞에다 놓으면 됩니다. 보통은 이쪽이 손목 쪽이니까 간호사가 이쪽을 잡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로 놓고 하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마주 봤다고 생각하고 먼저 알코올솜을 열어서 그 부분을 닦아줍니다. 조금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바늘을 노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환자 팔을 이렇게 손으로, 지금은 좀 두꺼워서 이게 잘 안 잡히는데요. 환자 팔을 왼손으로 당겨서 꽉 잡아서 팽팽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 엄지와 검지 사이의 피부를 빵빵하게 당겨서 피부가 잘 떠지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통증이 심하거든요. 피부를 뜨면서 약물이 들어갈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악 하고서 뒤로 팔을 빼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잡은 후에 피부를 이렇게 하면 바늘의 제일 사선 끝부분이 피부에 장착되게 되죠.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제 피부 밑으로 들어간 것이 보이면 바늘이 이렇게 피부 밑으로 보이게 됩니다. 가능하면 피부를 따라 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손을 놔도 되고요. 그러면 손을 바꾼 후에 천천히 이 바늘로 약물을 주입하면 됩니다. 약물이 어디까지 주입해야 하냐 하면 이 봉곳이 올라오는 돌출 부분이 약 지름 1cm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은 모형이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됐을 때 바늘을 빼고 약물이나 피가 약간 나오면 알코올솜으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피부의 가장 겉 표면만, 피부만 들떠서 그 밑에 약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지름은 한 1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보통 간호사들이 볼펜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크기의 약물이 들어갔었는지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요. 거기다가 어느 간호사가 주입했는지 간호사의 이니셜과 간단한 날짜를 적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30분 내지 1시간 항생제 반응의 경우는 그 정도 후에 확인하죠. 그리고 결핵 검사의 경우는 3일 후에 확인할 때 어디가 주사 부위였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볼펜으로 동그랗게 표시를 하고 날짜와 이니셜, 그러니까 놓은 간호사의 간단한 표시를 해두면 72시간 후에 팔을 보여주거나 또는 1시간 후에 항생제 반응 검사의 결과를 판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피내 주사는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한테 미리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간호 기록을 남겼다가 해당되는 시간에 그 검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